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포스코퓨처엠의 최근 1년간 주가 흐름을 바탕으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술적 흐름부터 펀더멘털, 산업 동향, 경쟁사 비교까지 이야기해 볼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포스코퓨처엠의 최근 1년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약 30만원 가까이 정점을 찍었던 주가가 이후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으며 큰 폭으로 내려왔습니다. 한때 최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급락하여 최근에는 10만원대 초중반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올해 초에는 11만원 선까지 밀리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강한 지지선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선을 그려왔지만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동안 15만원대에서 주가가 저항에 부딪히며 올라갈 때마다 눌리는 모습이 있었죠. 거래량 측면에서는 작년 고점 형성 시에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맞부딪히며 거래량이 급증했지만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다만 중요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거래가 활발해졌는데요. 실제로 미국발 관세 이슈 등의 악재 소식이 전해졌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흔들리며 거래량이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안정되며 박스권 횡보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패턴 분석을 해보면 긴 조정 이후 이중 바닥을 형성하려는 조짐도 일부 보입니다. 주가가 11만원 부근에서 두 차례 저점을 확인한 뒤 살짝 반등해 12, 14만원대를 오가며 옆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는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아직 추세 전환이라고 단정 짓기엔 이릅니다. 주요 이동평균선 60일, 121선 등 아래에서 머무르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죠. RSI 등의 지표상으로 과매도 국면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뚜렷한 상승 전환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포스코퓨처엠의 펀더멘털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원래 포스코케미칼로 알려졌던 기업으로 2023년 3월에 현재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업 구조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와 음극재 등을 생산하는 에너지 소재 배터리 소재 사업 부문이 있고 전통적으로 해오던 내화물, 생석회 등 기초 소재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터리 소재와 전통 화학 소재를 모두 영위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실적을 보면 포스코퓨처엠의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연간 매출액은 약 3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가량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고작 7억 원을 기록하며 98% 급감했습니다. 사실상 영업이익이 거의 0에 수렴하며 간신히 흑자를 유지한 셈입니다. 특히 회사의 핵심인 배터리 소재 사업 부문이 부진했는데 이 부문에서 영업손실 369억 원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양극재 매출이 전년보다 30% 이상 줄었고 음극재 매출도 30% 이상 감소하면서 둘 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 양극재 사업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 자체는 늘었지만 정작 양극재 판매 단가는 크게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양극재 가격은 배터리 원재료인 리튬, 니켈 등의 가격에 연동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해 이 원자재 가격들이 급락하면서 양극재 판매 가격도 덩달아 낮아진 겁니다. 판매 물량은 고부 가가치 하이니켈 제품 중심으로 약간 늘었지만 가격 하락 효과가 워낙 커서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재고 조정 과정에서 약 436억 원 규모의 재고평가 손실도 반영되어 수익성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음극재 사업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음극재의 주원료인 흑연 가격 하락과 함께 특히 중국산 저가 음극재 제품들의 공세로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이 새롭게 투자한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은 초기 가동 단계에서 단가가 높게 나와 수익성이 낮았고 이로 인한 재고 평가 손실까지 겹치며 음극재 부문도 결국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거의 없었고 회사 전체 이익은 기초소재 사업부가 그나마 376억 원 영업이익을 내며 받쳐준 덕분에 간신히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당기순 손실 2,300억 원 이상을 기록하여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악화되다 보니 주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하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그룹의 일원으로서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고 미래를 대비한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 때도 언급됐듯이 경영진은 지금의 위기는 캐즘을 건너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면서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비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투자를 재검토하며 비핵심 자산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살아남기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동시에 R&D 투자를 늘려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하이니켈 양극재뿐만 아니라 고전압, 중니켈, LMFP 같은 신규 양극재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음극재 쪽도 저팽창, 천연흑연, 실리콘 마이너스 탄소 복합체 등 고부가 음극재 기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와 리튬 메탈, 음극재 개발도 추진하여 2028년 양산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줄 잠재력으로 평가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대규모 수주 계약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GM의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 등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과 연달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발표된 계약 규모만 합쳐도 83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금액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향후 10년 이상에 걸쳐 공급할 물량의 총액이긴 하지만 확실한 고객사를 확보해뒀다는 점에서 미래 매출에 대한 가시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즉, 지금은 원자재 가격 하락과 일시적 수요 둔화로 고전하지만 수주 물량을 소화할 생산 능력만 갖춰진다면 향후 매출 성장 여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생산 설비 투자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 구조와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도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펀더멘털을 정리하면 단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장기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은 거의 없고 적자까지 났지만 산업 특성상 사이클을 타는 면이 있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체력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스스로도 지금의 어려움은 향후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빨리 효율을 개선하고 수익성 체질로 바꿔내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속한 2차 전지, 소재 산업 전반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터리 및 소재 업체들이 호황을 누렸지만 2023년 들어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보조금 정책 변화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요 조정이 발생한 것이지요. 이로 인해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재고 누적 문제가 생겼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핵심 소재인 양극재 가격도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업황에 겨울이 온 셈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메가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는 지속되고 있고 자동차 제조사들도 전기차 신모델을 지속 출시하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침체기가 과도기적 조정에 불과하며 향후 몇 년 내에 다시 전기차 판매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2025-2026년경에는 배터리 수요가 다시 공급을 따라잡고 소재 업체들의 실적도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국으로 CATL이나 BYD 같은 거대 기업들이 배터리셀은 물론 소재까지 수직 계열화하여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LFP 배터리 기술로 중저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며 양극재 분야에서 가격 파괴를 일으켰는데요. LFP는 코발트나 니켈 없이 비교적 저렴한 원료로 만들 수 있어 중국 업체들의 주력 상품입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은 주로 NCM, NCA 같은 고니켈 3원계 배터리를 선호해왔습니다. 3원계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고급 차량용으로 적합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메리트가 약간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한국의 양극재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하이니켈 양극재로 승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LFP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LMFP 등의 신기술을 개발하는 상황입니다. 즉 기술 경쟁과 원가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과 유럽 시장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은 2022년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소재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북미 현지 공장 건설에 나서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역시 GM과의 합작 공장을 캐나다, 퀘벡에 짓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정책은 향후 정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내년 미국 대선에서 만약 전기차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의 정권이 들어서면 보조금 정책이 후퇴하여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럽 역시 자국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글로벌 정책 환경이 2차 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쟁 환경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들끼리의 경쟁뿐만 아니라 글로벌 플레이어들과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양극재 분야에서는 일본의 스미토모나 벨기에의 우미코어 같은 업체들도 기술력을 갖고 있고 중국의 니오덱 등 여러 소재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음극재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포스코 퓨처엠이 도전장을 내민 형국입니다. 전반적으로 2차전지 소재 산업은 단기적으로 공급 과잉과 가격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매우 큰 시장이라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생존을 위한 비용 절감과 미래를 대비한 기술, 투자를 얼마나 균형 있게 해나가느냐가 각 기업들의 향후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퓨처엠의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야기하듯 말씀드리지만 주가 예측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첫째,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기차 산업이 지금은 조정 국면이나 내년 이후 수요 회복세가 뚜렷해진다면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다시 급증하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돼 준다면 회사의 양극재 판매량과 단가 모두 개선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실적 개선 신호가 나타나면 시장의 분위기도 바뀌면서 주가가 서서히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장기간 이어진 하락 추세를 돌려세우고 저점에서 크게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 중에는 포스코 퓨처엠의 목표 주가로 20만원대 후반 30만원대를 제시하며 지금 주가 대비 상당한 상승 여력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낙관적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GM 합작 공장 가동 등으로 가시적인 이익 증가가 확인되고 시장 분위기도 성장주 선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업황 회복 자체적인 이익 턴어라운드 조건이 충족될 때 본격적인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둘째, 지지부진한 횡보 시나리오입니다. 당분간 2차전지 업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포스코 퓨처엠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큰 폭으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만 15만원 사이를 오가며 호재가 나와도 잠깐 반짝이고 이익 실현 매물에 눌리고 또 악재가 나와도 밑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기죠.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급하게 투매하기보다는 느긋하게 기다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되려면 뭔가 결정적 계기가 필요한데 그 전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주가 흐름이 다소 답답할 수 있으나 긴 안목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저가에서 서서히 모을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셋째, 추가 하락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전기차 시장 부진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거나 정책 리스크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충격이 발생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회복은커녕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쳐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매우 낮아진다면 이미 증설해 놓은 생산 라인이 가동률 저하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경쟁사들 간의 출혈 경쟁으로 양극재 납품 단가가 추가로 떨어진다든지 중국 업체들이 더 맹렬하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도 리스크입니다. 이런 경우 포스코 퓨처엠 주가는 11만원의 저점 지지를 다시 시험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이전 저점을 이탈해 한 자릿수만 남는 주가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때때로 과도한 비관론에 빠지면 실적보다 더 크게 주가를 벌주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물론 현재로선 이처럼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시나리오까지 갈 확률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만 투자자는 항상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향후 주가 방향은 불확실성 요인들의 해소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와 전기차 수요 추이, 미국 정책 변화, 배터리 원자재 가격 동향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또 회사 내부적으로는 분기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고 개선되는지 아니면 당분간 소폭이지만 적자나 저조한 실적이 이어지는지도 관건입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20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2차 전지주들이 과열일 정도로 인기가 좋다가 하반기엔 거품 논란과 함께 급락했듯이 투자 트렌드에 따라 주가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후반부터 2025년에는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금리 상승 등의 요인으로 성장주 전체가 소외될 수도 있겠죠. 장기 추세로 본다면 전기차 시대의 도래와 함께 2차 전지 소재 업종은 성장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포스코 퓨처엠 주가도 큰 틀에서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그 경로가 울퉁불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단기적인 등락폭이 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퓨처엠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려한 성장 이야기 이면에 어떤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지도 알아두어야 안전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현재의 영업이익 감소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 길어지면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개선이 지연되고 주가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하면
포스코 퓨처엠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원가 부담으로, 급락 시에는 판매 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 변동성은 회사 실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경쟁사들이 가격 경쟁력과 막대한 생산량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양극재 시장에서 중국산 LFP의 약진, 음극재 시장에서 중국 저가 제품 공세는 포스코 퓨처엠의 점유율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력과 품질로 대응하고는 있지만 가격 경쟁에서 밀릴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미국과 이후의 무역 정책 변화, 중국과의 관계 등 외부 정책 요인도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향후 정책을 변경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각국의 규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관세나 수출 제한 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은 투자의 변수로 작용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향후 수년간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대규모 자본 지출을 해야 합니다. 캐나다 공장 건설 비용이 애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처럼 투자가 늘면 차입금 증가나 유상 증자 등의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재무 안정성 악화나 주주가치 희석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는 성장주인 만큼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포스코 퓨처엠 주가는 1년 새 반토막이 났고, 경쟁사들도 크게 올랐다 크게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처럼 변동성이 크면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크고, 잘못하면 고점에 물려 오래 고생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매수, 분산 투자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환율 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 같은 일반적인 기업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 퓨처엠의 기술적 분석부터 펀더멘털, 산업 동향, 전망과 리스크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2차 전지 산업의 성장통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장기적 성장 잠재력은 살아있다는 의미인데요. 결국 투자자의 선택은 이 회사의 밝은 미래를 믿고 현재 인내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인사이트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